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여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8.15 때 그 윤석열 네. 이 양반이 이제 북한에 비핵화를 하면 담대한 구상이라고 획기적인 경제나 전력 지원 등 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북한은 자기들과 통하는 문재인 정권 네. 그것만 가지고 논다. 네. 한국의 친북 종북 세력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비핵화를 하는 쇼라도 했지. 네. 한국의 뭐 보수 정권에 얹혀 있는 윤석열이 비핵화하자고 한다고 북한이 쇼라도 비핵화를 한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북한에서 비핵화를 절대로 안 합니다. 지금까지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한에서 핵만 없으면 김일성 독재 정권이 무너집니다. 예, 김씨가 쫓겨난다 보겠죠.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버티고 정말 강복이 돼서 77주년이 되는 현재까지도 3대 독재가 그렇죠.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핵화를 한다?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라는 거는 문한테 한 것도 일종의 쇼고, 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 북한이 문하고 윤을 바라보는 시각도 또 확연하게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다르죠. 예, 그런데 윤한테 쇼라도 비핵화를 한다고 할까요? 그거는 미국의 수도 보고 하지 않겠어요? 미국도 뭐 트럼프 같이 네, 좀 이렇게 꽈볼 네, 만한 사람이면 북한이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또 남한도 우리 뿐만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지만 윤도 지금 북한이 믿기 어렵고 미국도 현재 정권이 트럼프하고는 다른데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말로라도 할까요? 문정권 때는 쇼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핵화 할 테니까 너네 도와달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폭격도 예, 위협하고 핵미사일도 쏘려고 하고 뭐 위협을 했지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또 대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공개 안 됐지만요. 제가 있었겠죠. 그 북한의 석탄 밀수 예. 부분이나 정제유 밀 반출을 많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저런 대가가 있지 않았겠어? 쌀이 나든지. 당연히 있었죠. 북한이 또 그런 대가 없이는 또 가만히 있을 존재들 아니고, 예. 그리고 현재는 북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 수작은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쇼를 했다지만 지금은 쇼보다도 치겠다. 위협적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가 예. 지금 뭐 펠로시가 네. 이제 뭐 대만을 가서 공연히 가서 네. 위협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윤이 안 만났다 뭐 이러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네. 중국이 대만을 친다 하면 이번엔 못 쳤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친다 하면 그때는 중국의 필요 때문에 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뭔가를 이 소요 사태를 막고 그렇죠. 또 외부적인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단합시킨다. 외부에 적을 하나 만든다. 뭐 이런 전쟁을 갖다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친다 하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북한은 어떻게 할 거라고? 제 생각에는 전쟁 시기 중국 지원군이 많이 북한을 도와줬습니다. 의용군이라고. 예, 도와줬고. 예. 중공군이 아니라 중국의 의용군. 의용군이라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라 했냐면 중국 지원군이라. 지원군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원해주는 군대다. 예, 그래서 지원군이라 해가지고 지원군이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 친척도 지원군으로 나와서 낙동강 전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중국에서 예, 와서 중국 사람인데 친척인데 중국 사람인데 그때 전쟁 시기 김일성이 군대가 모자라고 전쟁을 막 힘들게 하고 하니까 모태똥이 자기 아들도 보내면서 지원군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태똥 아들도 거기서 전사했고 또 그리고 지원군들이 낙동강 전투에서 많이 정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낙동강을 피해 강이다. 이럴 정도로 정말 그 강 자체가 피가 그렇게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로 전사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만약 대만을 챘다 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북한에서 분명하게 군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북한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만까지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있는 한국군 미군이나 그렇죠. 또 저기 일본에 있는 미군을 발을 묶어 놓으려고 그렇죠. 대만을 지원 못하게. 네네네네. 그래서 북한이 남쪽을 치지 않겠냐는.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김일성 때부터 신년사에도 물론이지만 전당대 최고인민회의 그런 회의에서 언급을 자주 한 게 뭐냐면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예, 김일성 때는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남조선을 흡수 통일해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 김정일 시대는 불바다를 만들겠다 누가 했습니다. 놀리겠다. 예, 그러니까 김일성 때, 김정일 때 이 말하는 지시 언급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졌는데 점점. 네, 그 최근에 들어서 문 정권 때는 북한이 남한을 그냥 안 두고 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은 일체는 안 했거든요. 아예 안 했습니다. 예. 그래도 가끔씩 겁을 줬고 문을 네.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더니 이런 말은 네, 했지만 특동 모욕적인 모자리. 말은 했지만 네, 그거 외에 뭐 없애버리겠다,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네, 안 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이제 윤 정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점점 험악해지고 있어요. 위협이죠, 일종의. 예, 그런데 엊그제 이제 김여정이가 북한의 뭐 방역 회의인가 나와가지고 네, 그 자리에 김정은이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정은이가 코로나 걸렸는데 남한에서 보낸 삐라에 네, 거기 오염 물질이 뭐 옮겼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네. 험하게 굉장히 말을 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네, 제가 굉장히 이상한 게 최근에 김정은이라고 나와서 하는 애 눈빛이나 이 카리스마가 네, 원래 악당이라도 영화 주인공에 네, 악당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좀 네. 시원찮은 삼류 배우가 악당을 하면 악당이라고 해도 좀 시원찮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김정은이는 김정은이다운 그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눈빛이나든지. 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자는 김정은이라고 나오는 하는 뭔가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내가 저게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작년 5월달부터 4월달부터 쭉 하는데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게 부부장밖에 안 되는 김여정이가 저런 행사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작년 4월달이에요. 네. 김여정이가 남한을 직접 겨냥해서 욕을 네. 하고 문재인을 욕을 하고 또 윤석열이를 욕을 하고 이런 게 지금 너무 자주 저래요. 그리고 또 개성공단을 폭파할 때도 또 김여정이가 협박했잖아요. 네, 저게 북한이라는 시스템에서 아무리 저 뭐 공주라고 하더라도 여자가 나와서 저래 설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김일성의 정권을 잡을 때는 그나마 김정일이 후계자가 있으니까 김정일이 또 했고 또 김정일이 정권을 잡고 김정철하고 김정은이가 그래도 있었잖아요. 나이가 어렸지만. 근데 지금 김정은이 가짜든 진짜든지를 떠나서 김정은이 후계자가 없습니다. 후계자 없죠. 그러니까 김정은, 김일성이 독재 체제, 3대 독재 체제가 이제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김여정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위태롭고. 그러니까 이제처럼 제가 어제 그 뉴스를 좀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김여정이가 조용히 있다가 지금 또 다시 나왔잖아요. 나왔죠. 예, 네. 나와서 김정은이를 언급했는데 정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장소에서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조선의 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름 조선의 들었어요. 별이라는 건 뭐냐면 김일성을 형상해서 네, 만든 네, 영화인데 네. 조선의 별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비슷한 연예인을 섭외해서 그 김일성 영화를 역할 찍었는데 예. 예, 김일성이 20대, 30대 이렇게 나이대별로 연예인을 섭외했습니다. 근데 너무 똑같은 겁니다. 야, 나는 그렇게 10대, 30대 때 예. 김일성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김일성이 이름이 금성이, 뭐 송주, 청주. 뭐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그 나이 연령대별로 연예인을 섭외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한번 그 영화 촬영한다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김일성이 온 줄 알았어요. 그만큼 연예인을 섭외하는 거 똑같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처럼 만약에 김정은이 가짜다고 생각했을 때 김정은이하고 똑같게 생긴 사람을 섭외해서 또 김정은이 목소리도 다 그대로 해가지고 예,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김여정이 뭐 대한민국 때문에 코로나가 유입이 됐다. 전염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지금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하고 불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후계자도 선정이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게 기본 목적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고난의 행군이 제3 고난의 행군이라 해가지고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보다 몇 배로 힘든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생활 필수품, 북한 생활 향상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생활 필수품
중국에서 들어오는 식량 이런 걸로 많이 유지를 했었는데 그나마 2000년대부터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제3 고난의 행군에다가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이 북한 체제에서 중국 측에다가 지금 모든 무역 뭐 이런 경제 그 교류가 다 끊겼지 않습니까? 다 단절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두만강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시체가 다 떠내려갈 형편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북한 체제에서는 그러잖아도 불리하고 지금 위태로운데 고란의 행군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제는 다 진짜 뭐 주민도 있어야 뭐 그 주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여정이 중국 측에다가 제발 이 도로를 문 열어달라. 좀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식량이라던가 생활필수품이 들어와야 북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장사하던 먹고 살던 해야 될 건데 예, 그래서 중국 측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근데 중국 측에서 그거 열어주겠는지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도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제가 김여정, 김정은의 시대도 이젠 끝났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자, 그런데 이제 그날 김여정이가 네. 남측이 지금 코로나를 북한에 옮겨서 김정은이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심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가지고 그 남측에 삐라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네. 북한은 항상 그 지난번에 보면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도 이 삐라 만들어갖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뭘 일을 저질러도 어색하지 않은 협박을 명분 삼아 한번 질러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그때 보십니까? 남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파괴할 때는 삐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삐라를 뭐 그걸 언급을 했지만 북한 측에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또 그쪽에다가 삐라를 보낸 적도 있었고 근데 현재는 삐라를 보내는 사례가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삐라 사건을 언급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보니까 그걸 돈을 또 뜯어내기 위한 수작이죠. 수작이라고. 예, 그렇죠. 예, 북한도 주민들은 물론 지금 뭐 어째 해도 힘든 상황이지만 또 자기네도 비자금도 써야 되고 김정은 체제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뜯어내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명분이죠. 근데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의문으로 생각하는 거는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주사파가 남한의 주사파가 끼지 않는 윤 정권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명분이나. 쉽지 않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보는 지각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은 윤하고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끌고 가서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지금 끌어들이는 상황도 아니고 가짜 비핵화를 또 바이든한테 사기를 또 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를 뜯어내려고 하면 사고를 치고 그래서 남쪽이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겁을 먹어가 있고 전쟁이 곧 나냐라는 상황까지 공포를 조성해가 거기에서 이제 뭐 주변에서 말리고 이래가지고 뭘 돈을 대가로 뜯어내고 그만두는 이런 게 북한에서 입장으로 보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북한에서 김여정이 이번에도 언급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도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때문에 유입이 됐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해서 위협이죠. 위협이죠. 예. 위협을 해가지고 예전처럼 뭐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 절대로 그런 쇼 하기는 제 생각에는 좀 적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위협입니다. 너네 정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처럼 또 뭐 미사일을 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하려 그러면 뭐 남한 배가 뭐 건너왔다. 또 남한의 사람이 뭐 북한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코로나 위협을 했다라고 하기는 지금 건덕지가 좀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삐라를 가지고 북한에 코로나를 오염시켰다. 네네네. 그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방 쳤다라는 그런 명분은 갖추고 언제 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북한은 그 억지를 써가지고 아닌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명분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 것인가. 지금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억지로라도 그렇죠. 명분이 되도록 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발을 하고 네. 그래서 명분이 있어서 도발한다라는 모양을 갖추고 그렇죠. 그리고 뜯어내고 예. 요렇게 이제 가는 것이 북이 제일 선택하기 쉬운 길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거 보면. 여태도 북한에서 그렇게 실행해 왔고 또 이번에도 정말 누구도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볼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좀 황당한 소리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완전 황당한 소리지. 코로나가 어떻게 대한민국 비라 때문에 들어가서 거기 유입이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일단은 지금 경제적으로 보나 뭐든 김정은 체제로 보나 지금 위태롭고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궁지에 몰린 겁니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이런 억지를 부려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상황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뜯어내고 만약에 이제 핵무기를 했다 뭐 어떤 그런 걸 했다 할 때 너네가 일화를 보내서 우리한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너네한테다 미사일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덮어 씌우자는 수작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보라면 네. 더욱더 북한이 옛날처럼 비핵화한다고 나서지를 못할 거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만약에 뭐 문제가 있어서 네. 북한에 못 나설 상황이고 북한에 네. 군부하고 네. 그다음에 김씨 일가의 혈족 중에 누구를 써먹겠습니까? 미술주를 써먹겠습니까? 김여정이밖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여정이를 내세워서 네. 공식적으로 막 협박 발언을 하고 명분을 축적하고 네. 뒤로는 이제 군부들이 아직 김정은이 죽었다라고 정리를 만약에 하게 되면 네. 북한에는 어떤 혼란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다고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북한 내부에서도 이미 전부터 2000년대부터 벌써 김정일이 딱 죽고 나니까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심화존이 뭐니 이렇게 그렇죠. 돼가지고 장성택이가 날아가고 난리가 난 거니까. 북한 체제는 철저하게 언론 통제, 인권 탄압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이 거의 위태로울 때부터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김정일이 죽으면서부터 권력 다툼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장성택이하고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하고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그래서 장성택을 제거한 이유고 벌써 제거하고 숙청했다는 자체는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불안한 감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위협하는 이런 센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북한 체제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김정일이 죽은 다음부터 이런 권력 다툼이 많이 심했고 또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최소한의 2-3번은 쿠데타가 일어났고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뭐 코로나 걸렸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런 유행 비어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독재 체제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김여정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위태롭기도 하고 또 그리고 김여정이를 내세운 그 뒤에 배경에는 이 권력을 잡기 위한 쿠데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이를 내세아가 그렇죠. 예술 조정하면서 그렇죠. 명분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한쪽 파벌이 맞습니다. 완전히 권력을 잡아버리면 이제 그때는 김정은이가 죽었다라고 발표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못할 상황이고 서로가 위태위태하니까 예. 그냥 저렇게 놓고 당분간 가자. 네. 뭐 그런 거. 김여정이를 내세우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어떤 권력을 잡더라도 북한 체제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예. 김여정이가 없이 군부의 두목 하나가 오늘부터 내가 북한의 두목이다 이랬을 때 왕조가 무너지고 뭐 밑에 있던 신하가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김정은이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김여정이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체제가 권력을 잡았다 이러면 이미 이거는 붕괴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제를 김정은이가 없고 김정은이가 죽었어도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죽었어도 김여정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분명하게 권력 다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입장에서는 김여정을 앞세워서 강하게 찔러놓고 여차하면 북한 내부의 그런 약점이나 분열을 감추기 위해서 남쪽하고 그렇습니다. 싸움을 벌리고 네네네. 그 속에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그 속에서 권한을 쥐는 거. 그렇죠. 김일성도 전쟁 때 자기 그 라이벌들을 다 숙청했잖아요. 네네네네. 그죠? 전쟁
하고 그다음에 전쟁 직후에 네. 싹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교통 정리가 한번 필요한데 이게 뭐 전쟁이나 뭐 도발을 한번 해야 교통 정리가 되지 자연스럽게는 현재는 이 교통 정리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명분도 막 군대를 동원해서 뭐 쿠데타를 하거나 하는 명분도 안 된다. 네. 이러니까 이제 이 김여정을 시켜서 최후 통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에 김여정이가 말한 걸로 봤을 때 네. 남한에 대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사고를 칠 수 있을 명분을 확보한 행태를 말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맞습니다. 예사롭지가 않게 봐야 되는데 네. 너무 그걸 뜬금없이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담대한 구상이라면서 비핵화하면 경제 지원해주고 전력 지원해주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뭘 술을 읽고는 있나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지금 북한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부 분열, 또 권력 다툼, 이런 걸 지금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 박사님이나 제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순간이 예, 있다라고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Revolution 21. Revolution 21.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 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 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Yeah 21. 가바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Yeah